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리더 최남수입니다. 우리 경제의 풀뿌리인 중소기업을 육성해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골목 상권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살아나야 지역 경제가 건강해지고 나아가 국가 경제도 튼튼해질 수 있는데요. 오늘 더 리더는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님을 모시고 소상공인들의 상황이 어떤지 짚어보고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요즘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소상공인연합회 어떤 곳인지 좀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2014년도에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별법 경제단체입니다. 예. 저희 같은 특별법 경제단체는 이제 대한상공회의소가 있고요. 중소기업 중앙회, 예. 경제인 총연합회 예. 등이 있습니다. 예. 그 제조업 중심의 이제 중소기업 업종에서 탈피해서 골목상권의 유통 서비스를 새롭게 정의하는 단체라고 할 수 있고요. 아직 설립이 얼마 안 돼서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지만 짧은 기간 안에 70여 개의 업종, 외식업 중앙회, 슈퍼마켓 연합회, 전통시장, 대한제과협회 등 10여 개의 업종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전국에 이 업종으로 이루어진 70여 개의 지회가 지금 구성되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그 본격적 말씀 나눠보기에 앞서서 이제 소상공인 현황 좀 짚어보겠습니다. 되게 어떤 분들이시고 얼마나 많은지 우리나라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전국에 이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법 단체로서요. 그 자영업자 중에서 소상공인이라면은 유통 서비스 고용 인원 5인 미만, 예. 제조업은 10인 미만을 일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소상공인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조업이랑은 좀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예, 예. 정부 통계청 발표 자료에 의하면 605만 명이 있고요. 그 중에서 그 이후에 이제 1인 사업자들, 시험지 돌리는 분들, 정수기 필터 고치는 분들, 그다음에 카드 발급하는 분들, 그런 분들까지 포함하면 한 900만 명 정도 되고요. 예. 거기다가 이제 3인 가족까지 포함을 하면은 거의 대한민국 인구의 많은 숫자를 채워지는 2천만 명이 소상공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상당히 큰 규모죠. 사실 경제 사실은 기반을 다지고 계신 분들인데 근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간이죠. 네. 근데 소상공인 연합회 이제 전체를 대상으로 한 연합회인데 어떤 일을 하시는지는 되게 짐작은 갑니다만 그래도 어떤 걸 중점적으로 하고 계시는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아무래도 이제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라고 할 수 있고요. 예. 국민 경제의 균형 발전을 위하는 것이 연합회의 설립 목적입니다. 이 목적에 따라서 이제 소상공인의 애로사항들 현안 해결을 위해서 상당히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요. 예. 또 정부에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도 소상공인들한테 제대로 전달을 해서 현안을 또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만드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수많은 소상공인들의 어떤 또 민원이라든지 소상공인들의 어떤 욕구를 또 정부에다 제대로 전달을 해서 예. 정부의 어떤 정책이 중소상공인들에게도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저희가 또 만들고 있고요. 저희가 금년도에는 지역의 애로사항뿐만 아니라 리서치, 그다음에 통계조사, 그다음에 연구 영역들 관련된 사업을 직접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정치권에다가도 소상공인 관련된 법안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해결할 수 있게끔 발의하고 있고요. 한마디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체계적으로, 적립적으로, 그다음에 우선순위를 잘 만들어서 전달하는 곳이 소상공인협회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정부 지난번 이제 내각 인선 다 마무리되고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청이 이제 승격된 거죠. 상당히 진통이 있었던 듯 굉장히 늦게 막차를 타면서 장관 발표도 있었습니다. 어찌됐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변하는 장관급 부서가 생겼다는 거는 굉장히 소망스러운 변화인데요. 기대가 크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번에 이제 맨 마지막으로 이제 예. 문재인 정부의 어떤 조각에서 저희 중소기업 벤처기업부 장관이 이제 설립됐습니다. 이제 박성진 장관 내정자가
며칠 전에 내정이 됐는데요. 사실은 오래 기다렸습니다. 예. 사실은 새로운 부처가 설립되고 난 다음에 장관 인선이 좀 빨리 이루어졌으면 저희가 상당히 좋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뭐 오래 기다린 끝에 새로운 장관 내정자가 됐고요. 어떤 분이 될지 이렇게 오래 끄는지 되게 궁금했잖아요. 예. 상당히 아주 산고 끝에 아주 목동자가 나오리라고 사실 기대감도 있었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아무래도 이제 벤처 쪽에 어떤 교수 출신이 되시다 보니까 현장 소통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렇지만 저희가 또 부족한 점이 있으면 중소기업계와 예. 소상공인업계가 또 도와서 새로운 부처가 설립된 것만큼 성과를 낼 수 있게끔 합심해야 되는 역할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무엇보다도 새로운 정부가 설립되면서 중기부가 이제 문재인 정부의 가장 핵심적인 예. 또 공약이었습니다. 균형적인 발전, 그다음에 경제 주체 간의 그 불합리함을 없애겠다는데 아마 그런 의미에서 중기부가 설립이 된 것 같고요. 청에서 또 그 안에 처음에는 최초에는 소상공인 지원실이 없었습니다만 예. 저희가 많은 국회에서 또 가서 말씀을 드렸고 또 정부에다가 얘기를 해서 또 소상공인 실이 처음으로 좀 만들어졌습니다. 실장급으로. 국에서 실로 된 거죠. 예, 실장급으로 올라갔습니다. 정부 조직부 개편하는 마지막까지 진통을 겪은 그때 이루어졌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소상공인 업종에서 열망이나 의지에 비하면은 상당히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래도 한 번에 모든 걸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이고 소상공인들이 합리적으로 어떤 일을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의 어떤 또 결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대가 크고요. 이렇게 하루빨리 또 소상공인 정책실이 만들어진 것만큼 이제는 성과를 내고 또 그 부분의 의미가 중기부와 소상공인실이 만들어진 의미가 골고루 정책에 반영돼서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정책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이제 좀 지켜보고요. 지금 뭐 이제 소상공인들 상황들 굉장히 어려운데요. 전체적인 여건 한번 좀 상황 좀 짚어보겠는데요. 상황이 어떤지하고 그다음에 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문제들이 뭔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너무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 우리나라의 소상공인 시장을 초기 단계부터 본다면은 사실은 양질의 일자리가 모자라다 보니까 예. 생계형 창업이 많아지게 될 수밖에 그렇죠? 없었죠. 예. 이제 그거는 이제 경제 시스템 구조상에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자리가 모자란 만큼 창업이 이루어지니까 과다 경쟁으로 쏟게 예. 됩니다. 사실은 1년에 지금 85만 개의 소상공인 업체가 폐업을 합니다. 85만 개의 숫자가 사람도 아니고 업체입니다. 거기에 예. 뭐 딸린 식구 고용까지 치면은 뭐 웬만한 광역 시도가 그러니까요. 사라지는 것처럼 예. 보고요. 경제적 손실은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30조 정도에 이릅니다. 예. 얼마 전에 뭐 대우조선 얘기 나왔는데 대우조선의 파급 효과와 비할 바가 없을 정도로 예. 크나큰 손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것이 예. 사실이고요. 이거에 관련된 부분은 그동안 구조적으로 쌓여온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서 이 시점에서 중소상공인들을 모든 사람들을 한 번에 다 잘 살게 하는 수 예. 없겠지만 지금까지 소상공인 정책들이 상당히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소외됐던 것이 사실인 것 같고요. 또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불공정, 불합리에서도 사실은 그 보호받지 못했던 것이 있었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또 그러한 점 때문에 사실은 문재인 정부에서 많은 중소상공인들이 지지를 보냈던 것 같고요. 새벽서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하는 중소상공인들이 아무래도 경제의 어떤 주체로서 잘 살 수 있으면 좋겠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정책의 소외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좀 방안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정거래위원회 이번에 김상조 위원장이 됐는데 예. 이 불공정한 대기업들의 어떤 골목상권 침탈 문제도 해결되기를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 질문은 이제 뭐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됐던 최저임금 인상 이슈인데요.
많이 올랐죠. 16.4%, 7,530원. 뭐 사실은 근로자 소득을 올려주는 건 좋은 거지만 이게 또 동전의 양면이어서 이게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비용이라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 비용이 크게 올라버리는 건데 고용노동부에 이의 신청하셨다고요. 또 뭐 어떤 입장이신지요? 그 소상공인들 입장에서 이 종업원들을 그 임금 많이 올려주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대한민국 소상공인들 반대한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제조업처럼 획일화된 시스템이 아니고요. 사실은 적은 인원을 고용할 수밖에 없고요. 소상공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팀워크라든지 같이 가족관계처럼 운영이 안 되면은 본인 장사에도 상당히 손실이 옵니다.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수익 구조상 많은 임금을 주지 못하겠지만 그 형편 안에서는 많은 돈을 줘서 사실은 이 보통 직원과 사장의 관계는 갑을관계라 그러는데요. 소상공인 업종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갑을관계가 아니고 동반자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종업원이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소상공인들이 임금을 높여서 소득 성장론을 하자는 부분에 대해서 이 기조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반대하지 않습니다만 지불 능력을 고려하지 않는 정책이 일시적으로 또 한꺼번에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실은 임금을 주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을 때 소상공인들은 거꾸로 많은 종업원들을 내보낼 수밖에 없고 본인들이 더 많은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소득 성장론의 어떤 기조하고도 사실은 좀 엇갈리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이 많은 또 희생과 폐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우려되는 부분이 사실인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떤 이 임금 정책이 외국의 어떤 사례에 비해서도 지금 과다하게 인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OECD 국가 기준에서도 지금 낮은 수치가 아닌데 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임금을 많이 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하지는 않겠지만 지금 관련돼서 이 소위 임금 정책에 안에 보면은 저희는 다른 나라에 비하면은 그 주휴수당이라든지 그다음에 상여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수당을 빼고 임금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것까지 다 포함시킨다면은 사실은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치가 금방 오기 때문에 이 최저임금의 사상 최대 인상폭이 금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도 또 인상이 돼야 되고 또 후년까지 이어지게 돼 있습니다. 대통령 공약대로라면은 사실은 이 대통령 공약에 의해서 임금이 올라가고 또 많은 노동자들이 임금이 상승 것만큼 소비로워져서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난다면 더할수 좋겠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폐업하고 나는 어떤 결과 소상공인들이 그 실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이런 불확실성에 대해서 정부가 뭔가 좀 확신을 주지 않는다면은 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반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경제 주체끼리 노동자와 또 우리 소상공인들이 같이 합의돼서 나오는 정책이 가장 바람직했는데 이번에 최저임금위원회의 일방적인 임금 인상은 상당히 유감스럽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그런 부담 때문에 적정 수준 넘어서는 이제 초과 인건비 상승분에 대해서 이제 재정으로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 어떻게 보시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피해를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좀 마련돼야 될 텐데 뭐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임금 보전 정책이 나왔는데요. 지금 이번에 임금 상승으로 인해서 저희 소상공인들이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한 10조 정도 되는데 정부가 이제 3조 정도 부담한다 그랬죠. 그것도 4대 보험에 가입된 업체들에 대한 소상공인들은 4대 보험을 못 드는 경우가 근로자들이 4대 보험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4대 보험 만드냐 안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미봉책이라고 할 수밖에 없고요. 소상공인들한테서는 사실은 그게 피부에 체감되지 않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걸 보완책으로 한다면은 임금 상승분만큼 이 노동자들이 소상공인 업소를 이용할 수 있게끔 이거를 단순한 임금 보전이 아니라 그게 선순환적으로 소상공인 받은 봉급을 임금 인상하는 걸 대형마트나 대기업한테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소상공인 업소에서 이루어져서 지역 경제가 살아나는 이런 방안, 그 지역 경제 화폐권으로 준다든지 성남에서 이루어진 정책처럼 그런 정책이 좀 실행된다면 소상공인들이
조금 거시적으로 미래적으로 좀 긍정적인 어떤 결과를 만들 수 있다고 기대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골목상권 보호 문제가 하루 이틀 논의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대기업들이 들어오는 걸 좀 막아줌으로써 골목상권이 좀 살아나는 그런 지금 제도들이 시행되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이제 우리가 동물의 왕국 보더라도 경제 생태계가 사실은 좀 이렇게 삼각형을 좀 이뤄야 되는데 지금 역삼각형을 이루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초식 동물들이 다 메말라 죽는 부분입니다. 이건 바람직하지 않죠. 그래서 여러 가지 행동가 시행이 됐는데 그동안 사실 소상공인들에 관련된 진입 장벽이 좀 없었고요. 대기업들이 무분별하게 침탈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이번에 대형마트 사전 영향 평가제, 복합적인 사전 영향 평가제라든지 이 소상공인들에 대한 소상공인 적합업종 관련된 문제가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상당히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지만 이것이 이 말로 선언적으로 이루어지고 아직 국회에서 법안이 계류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소상공인들이 비용을 지금 지출할 수 있는 부분 최저임금 인상이 됐다면은 소상공인들의 근본적인 경영을 악화시키지 않는 생태계 조성을 할 수 있는 법안들이 빨리 정부 여당과 정부와 여당이 강력하게 추진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제 소상공인들을 여러 가지로 이제 지원하고 보호하는 정책이 제일 중요하겠지요. 하지만 이제 소상공인들 스스로 자생적 기반을 좀 갖추는 노력, 이것도 중요할 텐데요. 지금 연합회에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고 또 어떤 보관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맞습니다. 외부적인 영향도 중요하고요. 사실은 외부에서 법과 정책이 만들어지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소상공인 스스로가 노력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소비자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것이 대명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그냥 단순하게 어렵다고 떼만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어떤 논리를 만들어내는 저희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포럼도 국회와 같이 운영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는 이제 힘을 합치는 공동 브랜드라든지 또 시스템이나 시설물에 대해서는 대기업에 비해서 저희가 좀 부족하지만 서비스 정신만큼은 대기업에서 또 뛰어나야 되는 그런 어떤 기업가 정신을 저희가 만들기 위해서 많은 분들하고 같이 연구도 하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가 이제 글로벌 시대이다 보니까 이제 청년들도 이제 일자리를 해외에서 좀 찾아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소상공인들도 예외가 아니겠죠. 상품이 좋고 또 어느 정도 능력이 좀 해결된다면 해외로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텐데요. 사실 근데 또 마케팅 한다든가 홍보라든가 언어 이런 게 사실 간단한 문제는 아닌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해외에 나가서 푸드트럭 관련된 부분, 유역에 버거에서도 히트 상품을 대단한 히트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조업 같은 경우는 해외에 나가면은 싼 인력을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해외를 계속 돌아다니게 되는데 소상공인들이 그쪽 문화에 들어가서 사실은 우리나라 소상공인들이 손기술이 상당히 좋습니다. 제과라든지 이미용 같은 기술이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동남아 쪽에서 충분히 성공하는 사례도 좀 만들어지고 있고요. 다만 지금 해외에 있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산업연수생으로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런 연수생이 돌아갈 때 우리나라 소상공인과 같이 매칭을 시켜줘서 해외 진출시키는 어떤 방안들이 연구되고 있지만 이것이 사업적으로 아직 정부의 시책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정책이 실현된다면은 소상공인들이 국내 시장에서 좁은 시장에서 경쟁할 것이 아니라 해외에서 충분한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기질이 있기 때문에 성공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창업을 또 준비하실 수도 있고 또 이미 자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도 있고 어려우실 텐데요. 희망 가지시라고 메시지 한번 전해주시죠. 대한민국 소상공인의 창업이 90%가 생계형이라고 그럽니다. 그만큼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육지책으로 창업시장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지만 그렇더라도 창업할 때 어떤 초심, 과다 경쟁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많은 폐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 주변의 상황이라도
자신의 성실성, 자신의 희망, 가졌던 것을 믿고 고객과의 접점에서 최선을 다하고 또 스스로에게 정직하다면은 고객에게 정직한 물건을 팔고 정직한 제품을 판다는 신념에 한다면은 능히 이루어지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못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어떤 소상공인 정신이라는 것이 불굴의 투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기업과의 경쟁, 잘못된 정책보다 우선돼야 되는 것이 성공한 소상공인들의 어떤 DNA를 널리 가질 수 있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상공인들이 연합회가 널리 홍보도 하고 좀 같이 공유하도록 할 테니까 협력하는 모델, 같이 공유하는 모델을 세밀하게 추진한다면은 충분히 성공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회장님 지금 임기가 얼마 남으셨습니까? 내년 상반기면 이제 임기가 끝납니다. 예,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인데요. 앞으로 어떻게 마무리하고 싶으신지요? 제가 이제 사실은 연합회 이제 초대회장이기 때문에 초대회장. 예, 지금까지 이제 앞만 보고 좀 조직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해왔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당장의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소상공인들이 합리적인 조직이 돼야 된다는 것이었고요. 원칙을 준수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좀 어느 정도 인정하는 것 같고요. 국민들께서도 인정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소상공인의 성공 사례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연합회가 있음으로 인해서 믿음직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장사에 열심히 매진할 수 있도록 연합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진국일수록 동네 상권을 맡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강합니다. 국가와 사회가 지원하고 있고 소상공인 스스로도 자립 기반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강한 대한민국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들이 추진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출연해 주신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님 감사합니다.